앞서 권현주 기자와 함께 성완종 리스트 진행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번 사태가 정치권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성완종 리스트에 새누리당이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도 오늘 급히 광주에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당내 초재선 의원들은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해야 한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하자면 아주 쓰나미급 대뇌관이 폭발한 상태라고 봐야죠. 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그리고 어디까지 누구에게까지 직접적인 타격을 미칠지, 그다음에 지금 여권 전체가 총체적으로 위기에 빠진 것은, 큰 충격에 빠진 것은 사실인데, 그 중에서도 친박계의 핵심들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수사를 피하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검사의 그 업무를 정한 관련 법령을 보면 범죄 혐의를 인지하거나 범죄 혐의가 포착됐을 때 검찰은 그것을 수사해야 할 의무와 권한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은 포괄적 뇌물죄로 보여질 수도 있고, 정치자금법이 아닐까. 왜냐하면 경제활동을 하다가 정가에 입문했던 사람이 친박계의 핵심 거물들에게 상당한 거액을 지금 뿌린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아직 그게 최종 확인된 건 아니고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네. 그렇다면 그건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2007년에 지금 이런 금전수수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해당되지 않을 거고요. 대신 뇌물죄, 포괄적 뇌물죄는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이 과연 지난번 성완종 전 회장의 집과 사무실 이런 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을 때 관련 장부를 획득하지 못했느냐, 이런 의문도 지금 충분히 제기 가능하거든요. 자결을 결심하고 새벽에 집을 나선 사람이 굉장히 옹색하게 좁은 메모지에 55자, 55글자의 이름과 메모 시점만 적고 나갔다는 것의 신빙성, 그런 것도 조금 지금 해볼 필요는 없어요. 어쨌거나 경향신문 기자와 통화한 내용과 바지 속에서 나왔다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그 메모지에 일치한다는 것은 검찰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말과 글이 현재 일치하고 있고 범죄 사실은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하고는 넘어갈 수가 도저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사가 어떤 물증을 얼마나 확보해서 입증해낼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 뇌물수사라는 게 돈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둘밖에 없는데 어느 한쪽에서 잡아 떼버리면 굉장히 수사가 벽에 부딪히죠. 물증을 구하기가. 네. 그런데 돈을 줬다고 진술을 할 사람은 이미 고인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진술을 못 하는 거죠. 있다는 것은 경향신문 기자와 마지막에 나눈 50분간의 통화 음성 파일과 자필 메모, 이겁니다. 장부가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은 당연히 수사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텐데 그 수사의 강도와 수사하겠다는 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 권부의 핵심에 현재 있거나 이 직전까지 권부 현 정권의 핵심을 거쳐간 사람들이 직접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정치자금 스캔들이다. 그래서 제가 쓰나미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쓰나미급 사건이라. 그렇다면 야당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성완종 리스트는 그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친박 권력 최대의 부패 스캔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네. 검찰 수사를 촉구 있는데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취해야 할, 그건 정치 공세라기보다는 당연한 정치적 요구인 것이죠. 지금 그러지 않아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총리 취임하고 나서 부패 비리와의 척결을 마치 현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겠다는 듯이, 그리고 대통령 본인도 도려내야 하겠다라고 강하게 언급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이완구 총리가 법무부 장관과 안행부 장관인가를 양쪽에 이렇게 세워두고 특별 대국민 담화까지 했고, 그 첫 번째 수사가 지금 해외 자원 외교 관련 비리였고, 그것의 그 수사를 풀어나가는 첫 열쇠, 첫 단추가 경남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완종 회장이 지금 그 핵심에 있다가 자결을 한 것으로 자결을 했는데, 문제는 자원 외교 비리의 전체이자 유일한 대상이자
최고급 몸통이 경남기업은 아니라는 얘기죠. 회사 사이즈로 보나 정부 나라 돈이 성공불융자라는 형식으로 투입된 규모로 보나 경남기업보다 훨씬 크게 그리고 훨씬 오래전부터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해오던 것들이 있는데 경찰은 아마 수사에 돌입하기 전에 취득한 여러 가지 내사 정보나 첩보 그다음에 직간접 물증, 방증들을 종합해 보건대 경남기업이 일단 수사하기 좋았다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곳을 통해서 광물자원공사라거나 정부 국영기관, 단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사를 확대해 나가려고 하던 즈음이었겠죠. 경남기업이 초미의 관심사인 기업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의 자살에 이어서 아주 지금 전혀 불똥이 엉뚱하게 튄 거고 야당으로서는 현 국정 담임 세력의 핵심들이 다 관리돼 있고 지금 청와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현재 비서실장까지 다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분들이 다 돈을 받았다는 제가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고 성완종 씨가 언급을 했단 말이죠.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어느 게 진짜인지는 가려야 되는 거죠.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밝힐 걸 요구하는 거고요. 현 정부의 출범 과정의 도덕성, 그다음에 정통성의 뿌리 이런 것에까지 파급을 반드시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가장 궁금한 점은 이 지금 성완종 게이트 이렇게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검찰이 과연 이 부분을 수사를 진행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경향신문과 성완종 사이에 고 성완종 씨 사이에 녹음된 50분짜리 음성 파일이 있고 그걸 공개를 했고 그것으로도 어느 정도 범죄 소명 자료의 일부분에 해당할 수 있고 제가 관련 변호사에게 문의한 바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거 자체로도 이미 충분히 증거 능력은 확보가 된 상태니까 이것을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 정부의 핵심들이 다 거론되어 있고 대충 그 정치적인 사건 특히 강자 앞에서는 좀 약해져 왔던 게 우리 검찰의 부끄러운 민낯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의지로 얼마만큼의 강도로 하느냐 그런 점에서는 검찰총장 김진태 총장의 태도가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첫 번째, 두 번째, 현재 세 번째 전현 비서실장이 모두 다 일단 언급이 돼 있고 친박계의 핵심 중에 핵심들이 또 다 거론이 돼 있어요. 이른바 홍준표 경남도지사 정도만 빼고는 다 친박계 핵심이란 말입니다. 2007년 돈을 줬다는 2007년도 그랬고 그로부터 8년 후인 지금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근의 거리에서 보좌해오고 그 정치적 기둥 역할을 해온 사람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면죄부용 수사 더군다나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알아봤는데 증거가 없더라. 그리고 돈을 받았다고 거론되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부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수사할래야 수사할 게 없다. 만약 그런 식으로 넘어간다면 파장이 거기서 그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지점에 가면 국면은 조금 달라지면서 특검을 요구한다거나 좀 더 발본색원하는 깊이 들어가는 수사를 어떤 식으로든 여러 건에서 정치권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압력에 가까운 요구가 반드시 거세질 거라고 봅니다. 네, 관심을 갖고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이 사건과는 별개로 지금 현재 자원외교 비리 수사 지금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지금 자살 일종의 지금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막혀 있는 상태인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수사가 도중에 이런 불행한 일 때문에 잠시 주춤하거나 일정 부분 차질을 빚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원외교 비리의 핵심이자 최대 몸통이자 최대 기업이 결코 경남기업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 외에도 재벌급, 준재벌급 관련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 공기업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검찰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이에 무슨 플리 바게닝, 유죄 인정 대신에 양형을 좀 낮춰주는 그런 걸 시도하거나 또는 성완종 씨가 수사를 받는 과정, 18시간 조사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이것과는 별건으로 어떤 개인적 약점 같은 것을 잡고 검찰로부터 모욕감을 느끼고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냐 싶은데 이것 때문에 수사가 중단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강한 언급도 있었으려니와 자원 외교로 인해서 탕진된 국고가 몇십 조인데 경남기업 하나에 의해서 초래된 손실액은 그거의 몇십 분의 1, 몇백 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밝혀내야 할 수사상의 채광해야 할, 채굴해야 할, 캐내야 할 거리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수사를 덮는다는 것은 국민정서상도 그럴 뿐더러 수사의 기법상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종합하면은 수사의 방향이 그러면 투트랙으로 갈 수 있다는 걸로. 네.
그건 정치자금법 또는 포괄적 뇌물죄에 관한 것은 이것과는 완전히 별건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자원외교 비리팀에서 그 수사까지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깝게는 지금 4.29 재보선에 이 성완종 게이트가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상식적으로 추론하다시피 당연히 현재의 여권의 악재일 것임은 분명한데 이 정권의 핵심들이 그러니까 성완종 리스트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입니다. 근데 그 4.29 보선 때 재보선 날까지 이 수사 결과가 중간 별표 내지는 뭐 어느 정도 나오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수사가 아주 미진해도 민심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고요.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된다고 해도 중간 결과까지 나오진 않을 거지만 이렇게까지 썩어 있나? 그다음에 도대체 무슨 고리로 이렇게 큰 돈이 오갔나?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한나라당 당시 대표 신분이던 박근혜 대표가 독일 등 유럽 갈 때 그 명목으로 이렇게 뭐 쓰시라고 줬다는 거 아닙니까? 미화 10만 달러. 그럼 돈을 준 정황도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에 사실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좀 높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어떻게든 해명을 하거나 설명을 하지 않는 한 근데 과연 그게 어떻게 납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뇌물이 납득되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므로 굉장한 악재임은 분명한데 야권 후보들이 난립이 돼 있는 상황은 구조적으로 바뀌진 않아요. 다만 여권은 상당히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선거였는데 돌출적인 것 때문에 특히 친박계는 부메랑을 맞은 격이고 그래서 선거 구도는 좀 더 복잡해지겠다. 그렇지만 야권 분열이 돼 있는 한 선거 구도가 근본적으로 변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재보선은 굉장히 투표율이 낮고 충성도가 높은 조직층, 견고한 지지층들을 얼마나 많이 투표종으로 데리고 가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통상 35%를 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점은 감안해야 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